네. 혹시 커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커피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 멘트를 좀 다르게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필수품이죠.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사실상 필수품이에요. 네.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만드시는 바리스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2017년도 KCTC 코리안 컵테이스터스 챔피언십 국가대표였고요. 지금은 스너그로스터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경력은 제가 이제 9년 됐어요. 9년 차. 2011년도에 제가 아마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커피에 막 관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11년도가 제가 이제 뭐 그때가 21살 때였는데 이것저것 준비했던 게 많았었는데 이제 다 잘 안 됐었어요. 잘 안 됐어서 되게 인생의 슬럼프가 엄청 심하게 왔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죠. 취미로 공부를 하고 이제 너무 재밌어서, 그것도 이제 라떼아트가 너무 재밌어서 그 라떼아트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커피에 이렇게 라떼에 이렇게 하트 들어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쵸.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 네. 바리스타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커피를 내리는 직업, 커피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간단하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바리스타의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리스타는 카테고리는 이제 되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냐 아니면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냐. 바리스타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보가 있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는 뭐 바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맞아요. 네. 바리스타라고 네이버에서 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이버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데서 그렇게 나오고 네, 사전적 의미? 네, 사전적 의미죠. 그리고 저는 그냥 뭐 크게는 그냥 서비스업이다. 네, 저는 되게 바리스타는 서비스업이라고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 업계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리스타는 전문직이다. 맞아요. 전문직이긴 맞는데 저는 전문직이기 전에 서비스업, 손님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고 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업계가 재밌는 게 전문직인 걸 강조하고 싶어서 되게 매장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매장은 되게 일반적인 컨셉인 거고 수트 차려입고 엄청 이렇게 무게 잡고 그런 매장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그런 매장도 있어요. 딱 가면은 약간 오히려 와인바 같이 그런 느낌? 와인바 같은 그런 느낌도 거죠. 있고 되게 어렵다. 그럴 수 있구나. 매장이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 카페를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테이크아웃을 하는 편이고 카페에 앉아있으면 약간 좀이 쑤신다 그래야 되나? 오래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다녔던 카페는 그래도 약간 요즘 그렇게 공장이나 이런 데를 리모델링한 그런 스타일의 분위기가 많은데 그렇게 약간 수트를 입는 카페가 있다라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 자체에서 몇 번 이슈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매장 자체가 그냥 조금 무뚝뚝하고 이런 게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딱 매장에 가면은 되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친절하고 막 이렇게 응대하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사무적으로 무게 잡고 특이하다. 그러니까 나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이렇게 매장들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이슈화되고 이래서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라떼 아트를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 학원은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네. 그 라떼아트 학원에도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커피업계 시장이 되게 금방금방 엄청 빠른 속도로 커졌잖아요. 엄청 커졌죠, 진짜 최근에. 이게 년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커지다 보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 2014년도 때 이제 라떼아트 챔피언이 했던 패턴이 있어요. 스완이나 이렇게 저희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튤립, 스완, 밀어넣기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2013년도 챔피언이 그 패턴으로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뭐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은 그 패턴은 기본 패턴이에요. 챔피언이 했던 패턴이 일반 바리스타 중에서도 이제 조금 라떼아트 한다 하면은 기본으로 그리는 패턴이 되고 업계 자체가 되게 상향 평준화가 돼서 요즘에는 뭐 조금 잘하는 걸로는 나 좀 한다라고 분야별로 할 수가 없겠네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직장을 구하기 전에 알바라는 걸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사실 바리스타라는 걸 많이들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이제 업계는 조금 상향 평준화 됐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직업군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는 한데 근데 자격증을 아마 제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리스타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가 아니고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안 구해지니까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업계 자체가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네, 되게 쉬워요. 그냥 뭐 없어도 네, 아무것도 사실상. 없어도 되니까. 근데 막상 구하기 시작하면은 경력직을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력직을 뽑는 경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카페 경력이 없으면은 뭐 예전에는 뭐 커피 업계가 크지 않았으니까 바리스타도 많지는 않았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는 누구나 좀 많아요. 네, 카페도 되게 많고 하니까 누구나 바리스타나 아니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자가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지원자가 많고 경력자들도 많아지고 이게 연수가 차다 보니까 사장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경력이 1년 뭐 6개월 뭐 이렇게 짧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공고 올리면은 너무 커피 업계에 뭐 이 사람은 직원으로 뽑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지원을 해요. 저희 매장만 해도 작년도 아니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그냥 부인 공고를 올리면은 뭐 30대 1, 40대 1 기본이에요. 그것도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되게 파트타임으로 타임으로도. 구해도 뭐 40대 1이 기본이에요. 바리스타님께서는 갖고 계신 자격증이 몇 개 정도 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6개, 7개 되려나? 퓨그레이더. 지금은 SCAA랑 SCAE가 예전에는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에 통합돼서 SCA로 하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저 나눠져 있을 때는 저는 그 두 개 자격증을 다 땄거든요. 다 취득하신 거고. 그래서 오. SCAA 뭐 바리스타 1급, 2급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스키 뭐 있고 뭐 SCA도 있고 이제 뭐 큐그레이더, 한국커피협회에도 2급, 1급 있고 뭐 조주기능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땄어요. 그거 외에도 뭐 학원도 되게 많이 다녔었고 학원은 이제 뭐 자격증은 아니고 뭐 수료증을 주기는 하는데 한 6개, 7개 자격증 취득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신 것까지 합해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1,000만 원 정도는 썼어요. 가볍게. 그럼 그 1,000만 원 정도를 쓰시고 나서 얻어진 값어치를 따졌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0만 원어치를 다 활용을 했느냐? 네. 그러면은 지금은 다 활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게를 운영했을 때고 그냥 바리스타로서 매장에서 직원으로서 일할 때는 그 자격증을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커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시작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힘드셨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 딱히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자격증 공부하고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되게 많았었죠. 그때는 오히려 바리스타로서는 힘든 게 없었다면 현재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자로서는 힘드신 부분이 있으세요?
너무 많죠. 너무 바빠요. 예를 들어서 쉬는 날이 없어요. 사장은 한마디로 오프인 날이 없잖아요. 뭐 매장에 뭔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바쁘거나 이러면 나가야 되고 뭐 로스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거의 뭐 365일 뭐 집에 가서도 핸드폰 붙잡고 있고 되게 너무 일이 많아요. 자영업이다 보니까 정확히 일이 끝난다는 개념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업계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매장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로스터리 카페다 보니까 생두를 찾는 거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해요. 시간도 그렇고 정말 맛있고 유니크한 생두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다 팔린다고 해야 되나? 구하기가 힘들어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찾아봐야 돼.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하루 네. 종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생두 수입 회사가 뭐 한 8개, 10개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뭐 출근을 해서도 퇴근을 해서도 그 생두 회사를 계속 들어가 보는 게 일상화네요. 일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뜨면은 맛있다, 비싸다 이런 게 소문이 조금씩 업계에서 나거든요. 그러면 빨리 땡겨버려야 돼. 아, 아차 약간 싶으면은 예. 다 놓치는 거네요. 아차 싶으면은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똑같은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갖고 계시지만 대표자일 때와 그냥 직원일 때랑은 느낌이 상당히 다르네요. 되게 많이 틀리죠. 네. 국가대표 바리스타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코리아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 대회 라는 거에서 타이틀을 따셨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 바리스타 대회가 왜 이 대회를 선택을 하셨는지. 일단은 뭐 이거는 되게 솔직한 얘기인데 다른 대회에 비해서는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두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커피를 만드는 대회니까 생두가 기본 대회에서 쓰는 생두는 되게 고가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고가라고 해요? 간단한 예를 들게요. 중저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는 생두가 키로당 뭐 한 7,000원에서 8,000원을 해요. 생두가. 그리고 일단 스페셜티 매장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저희 같은 매장이 기본적인 가격대가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아, 엄청 차이가 2배 이상이네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약봐요. 이제 이게 매장에서 쓰는 비니고 이제 네. 대회에서 쓴다. 생두가 키로당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어요. 아, 진짜요? 네, 거의 한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뭐더 고가의 빈도 쓰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대회를 준비할 때. 한마디로, 예. 그때 준비를 하셨던 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코리안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은 맛을 보고 나서 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다른 커피를 찾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8개 세트가 있고 3개가 하나의 하나의 세트인데 세트, 네. 2개는 똑같은 커피고 하나는 다른 커피. 네. 그거를 이제 남들보다 빨리. 빠르게 많이 맞추는 사람이 우승하는 우승을 거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예선, 본선, 준결승, 결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져서 올라가는데 그 뭐 빠르게 이게 맛을 보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 제일 많이 하고 대회에 뭐 일주일 전이나 뭐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저자극 저염식 제일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뭐 토마토만 먹거나 헬스 트레이너인 줄 알았어요. 토마토 아니면 뭐 계란, 바나나, 뭐 식빵 이런 것만 먹어요.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 많이 하고 이게 그런 게 제일 일반적이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뭐 그거는 자기 선택이라고 하고 이 대회에 나갔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되면은 말 그대로 연봉 협상도 가능해요. 네, 당연히 가능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국가대표로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메리트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는 경비 같은 거를 SCA에서 챕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은 커피 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커피 업계를 떠나서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추천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무조건 추천하죠. 그 제가 인스타 피드에서도 보니까 2019년도에 그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심사위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으세요? 그때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 때 제가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예요. 제일. 네, 제일. 그러니까 2020년대도 뭐 때도 바쁠 수는 있었겠으나 뭐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서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2019년도 때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로스팅 대회 심사위원도 했었고, 커피인 굿스피릿이라고 해서 똑같은 SCA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술이랑 칵테일을 접목해서 하는 맞아요. 대회. 그 대회도 이제 센서리 저지를 했었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뭐 심사위원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선수들을 평가를 하는 거지만, 그런 걸 하면 되게 좋은 거는 자기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커피 업계가 되게 중요한 게 그냥 경험이 일단 많아야 돼요. 뭐 다른 것도 다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심사위원이나 직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대표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법들을 하나씩 배우거든요. 이거를 다 경험을 해본 바리스타랑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은 바리스타는 저는 확실히 경험에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심사위원은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계속 마셔야 돼요. 되게 많은 커피를 마셔야 되거든요. 심사위원을 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선수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심사위원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는 고려를 하고 대회를 준비하면 되게 좋아요. 술로 얘기하면은 심사위원이 계속 술을 마시는데 너무 독한 술을 계속 주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심사위원도 아무래도 이제 막 공평하고 싶어도 뒤로 갈수록 되게 힘들어지겠죠. 네, 힘들어지기도 하고 맛보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네, 요것도 요걸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하나의 팁이 되겠네요. 네, 그쵸. 근데 이거는 심사를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겠어요.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관점이. 그러면 이제 1부에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서비스 마인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로서 중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뭐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말하는 대로 일단 서비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고객과의 소통? 제가 운영한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골분들이 이제 처음 오셨던 단골분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다 보면은 딱 오셨을 때 오셨어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기본적인 인사도 이렇게 단골분들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죠. 재밌고. 하나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는 중이신 거네요. 여기 네, 카페가. 맞아요.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의 나만의 공간, 또 나를 좋아하고 내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으로 바뀌고 계신 거네요. 네,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도 하고. 네, 그럼 저희가 1부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다면, 2부는 운영 중이시잖아요. 이 카페 스너글 로스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카페 창업이